마음의 연고 바르는 시간 북쌤입니다. 남들 앞에서 괜찮은 척 애쓰는 당신을 위한 위로가 되는 책 최대호 작가님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너에게 출판사는 떠오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너에게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아니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내 모습 때문에 지금 스스로의 모습이 빛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당신은 안개 자욱한 여러 갈래의 길에서 나의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살면서 커다란 걸림돌이 나타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길을 돌아서 가는 방법도 터득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이 안 좋은 일이 쌓일 때면 잠시 평온한 곳에서 쉴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박수 받아야 마땅하다. 꼭 남들이 알아줄 만큼 화려한 것만이 빛나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것을 걷어내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잘하는 것이 될 때 세상에는 없던 당신의 색으로 빛이 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보낸다. 에너지. 예전에는 누군가가 날 싫어한다고 하면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풀어보려 했는데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게 됐다. 나를 조금이나마 다시 좋아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시간과 노력은 그 사람들에게 절반도 닿지 않았으며 대부분 허공에 날려버리는 아까운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나를 좋아하든 말든 신경을 쓰고 애쓰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이 내가 생각한 현명한 방법이다. 더 나아가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데 드는 에너지를 나를 더 사랑하는 데 쓰는 것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바탕이 되어야 누가 뭐래도 올바르고 좋은 길로 더 오래 걸을 수 있으니까. 허들. 우리는 행복을 참 어렵게만 생각한다. 행복은 오랜 준비 끝에 합격을 하거나 남들이 다 놀랄 만큼 대단한 걸 이뤄내거나 아니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해내야 찾아오는 것은 아닌데 말이다. 작은 일도 내가 알아봐주면 행복이 될 수 있다. 무슨 일이든 행복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말이다. 오늘 하루는 행복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 오늘은 그냥 그랬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각자 잠자리에 들 때 기분은 매우 다르다. 그 서로 다른 기분은 다음 날까지 이어진다. 오늘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내일을 어떤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를 정해주기 때문에 잠들기 전 기분은 아주 중요하다. 둘의 하루가 똑같았다고 가정했을 때 한 사람은 오늘 있었던 수십 가지의 일에 행복이라고 이름 붙였고 다른 사람은 그러지 못한 것이다. 지금까지 행복을 어렵게만 생각했다면 그 허들을 스스로 낮춰보자. 내 삶은 내 기준이니까 허들을 아무리 낮춘다고 해도 문제될 건 없다. 별것 아닌 일도 행복하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평소 알아봐 주지 못했던 일상의 행복들을 찾게 해준다. 그리고 결국엔
당신이 준비하고 기대했던 꽤 큰 행복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몇 날 며칠을 웃을 수 있게 만드는 인생의 몇 안 되는 행복을 만나게 될 날도 곧 올 거고. 화의 총량. 몇 년 된 일이다. 그날은 친구 차를 타고 맛있는 커피를 마시러 가는 길이었다. 그 차에는 커피를 좋아하는 남자 3명이 있었다. 나까지 3명이었는데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라 가는 길마저도 재밌었다. 서로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오랜만에 만난 탓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A 친구가 내 안부를 물었고 나는 나름의 방법으로 잘 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글 쓰는 거 힘들지 않냐고, 강연은 할만하냐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 B가 말을 툭 던졌다. 대호가 쓰는 게 글이냐? 낙서지. 라고 말이다. 너무 놀라서 표정 관리가 안 됐다. 난 원래 직설적이고 솔직한 성격인데 그 자리에서는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아 그냥 웃어 넘겼다. 너무 큰 충격이기에 오히려 할 말을 잃었다. 집에 와서 다시 그 말을 곱씹어 보니 너무 화가 났다. 얘가 날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나?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인가? 아니지. 평소 내 글을 보면서 비웃었으니까 그런 말까지 나온 거겠지. 내가 왜 이 무시를 당해야 되지? 라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 무려 몇 달 동안 그 말이 생각날 때마다 화가 났다. 당연히 내 글이 취향이 아닌 사람도 많겠지만 10년 된 친한 친구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다. 그 후로도 문득 그 말이 생각나며 떠오를 때마다 내 기분은 무너졌다. 어김없이 매번 그랬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 마치 꿈에서 차에 치여서 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차에게 다시 치이고 회복하고 다시 치이고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기분이었다. 난 그 문제를 대면하기로 했다.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조금씩 아파하고 다시 숨겨놓는 게 아니라 똑바로 마주보고 화낼 부분은 화내버리기로 한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좋은 말이 맞았다. 그래서 이제 덮어두지 않고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흥분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이성을 찾듯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후에 친구에게 연락해 만나기로 했다. B에게 네가 이렇게 말한 게 마음 아팠다며 그동안 느낀 감정을 다 말했다. 오랫동안 정리가 안 돼서 답답하고 꺼내볼 때마다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이다. B는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다. 혹시 자신의 말투 때문에 다른 상처는 없었냐고 물었고 또 자신이 다른 주변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다고 했다. 나도 내 감정을 충분히 전달하기도 했고 사과도 들었으니 제법 후련해졌다. 그 후로 다시 그 대화를 떠올려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내 문제는 상처받은 그 말을 모른 척하고 넣어두려고 했던 것이다. 그냥 친구니까, 지나가는 말로 했을 거니까, 아니면 내가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온갖 이유를 들며 억지로 잊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말은 절대 잊히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 나를 괴롭히는 말이 됐다. 몇 달을 방치한 잘못이 있다. 에너지에 총량이 있다고 한다. 화에도 총량이 있다. 베개 화를 내고 친구와 풀면 됐던 건데 매일매일 1회 화만 내고 있었다.
한 번 화내고 대화로 풀면 되는 걸 무려 100번을 괴로워할 뻔했다. 문제를 만든 사람의 잘잘못을 떠나서 내 삶이 힘들어지는 잘못된 방법이었다. 살면서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럴 때 대충 넘어가는 건 나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이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말을 들을 만해서, 아니면 단순한 오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 누구도 상처를 원치 않는다. 하지만 생각이 다르고 표현이 다른 다수의 사람이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해결 방법이다. 내 기분을 무시하고 덮어두려고 하지 말자. 똑바로 상황을 보고 해결해 나가자. 해결해야만 괜찮아진다. 오랫동안 아프고 난 뒤 감정이 무뎌지는 건 결코 해결된 게 아니다. 난 당신의 상처가 말끔히 나았으면 좋겠다. 잘 아물지 못해서 흉진 채로 있는 거 말고. 불안하세요? 1시간 정도의 강연이 끝나면 항상 오신 분들에게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진다. 수많은 종류의 질문들을 해주시지만 삶이 불안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작가는 고정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글을 쓸 수 있을지 또 언제까지 사람들이 글을 봐줄지 모르는데 불안하지 않냐는 내용이다. 나도 자주 불안하다. 그냥 불안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불안하다. 때로는 우울하고 미칠 지경이다. 질문 그대로 고정된 수입도 없고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 역시 너무 평범한 사람인지라 겁이 난다. 하지만 불안에 떨고 있을 수만은 없다. 불안을 떨쳐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불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당장 5분 안에 내 기분을 망칠 수 있다. 당장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 책을 사람들이 읽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각종 걱정을 하기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금세 세상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난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 걱정은 극단적이다. 하면 할수록 희망 같은 건 보이지도 않고 낭떠러지로 스스로를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이다. 불안 요소만 생각하면 나는 한없이 작아지지만 반대로 희망의 근거들만 떠올리면 또 꽤 해볼 만한 인생이 된다. 모든 사람이 희망적인 생각만 가득 채워 살면 좋겠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그럽지 못하고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것과 결과를 내지 못한 내 모습만 크게 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미래를 생각하면 당연히 불안하기만 하다.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은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은 위험하거나 좋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자주 필요하고 주변에서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힘을 낼 수 있게 된다. 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나를 궁지로 몰지 않는다. 좋은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계속 주문을 걸어야 한다. 스스로 내 삶이 너무 불안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로 불안한 사람이 돼버린다. 두 번째는 실력을 쌓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나에게 불안하지 않냐는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답한다. 당연히 불안합니다. 당장 다음 달에 강연이 들어오지 않고 일이 없다면 생활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한 달이 아니라 수개월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길까봐 떨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미래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을 잘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강연을 잘 마치고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드리는 것밖에 없지요. 오늘 저의 할 일을 잘 마쳤다면 내일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그걸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좋은 오늘을 보내면 좋은 내일이 오고, 좋은 내일을 보내면 좋은 내일 모레가 오는 것 정도는 알거든요. 그 정도가 우리에게 보이는 미래의 범위예요. 이걸 365번 반복하면 좋은 1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다. 너무 유명해서 한 달에 50개씩 강연을 하는 강연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몇 번의 강연을 대충 하게 되면 당장은 티가 나지 않더라도 하나 둘 강연이 끊기게 된다. 반대로 한 달에 강연을 한 개밖에 못하는 사람의 강연이 너무 좋고 청중의 반응 또한 좋으면 알게 모르게 섭외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강연자 말고 직장인으로 예를 들어도 내용은 같다. 내가 이 작은 회사에서 언제까지 다닐 수 있게 될지, 또 이직하고 싶은데 방법과 기회가 없어서 걱정이 많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당신의 하루하루에 집중하는 일이다. 당신이 할 일을 척척 해내고 노하우가 생겨서 담당자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기회는 온다. 추천을 통한 이직의 기회나 스스로 쌓인 실력을 갖추고 이직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 번에 대기업으로 갈 수는 없을지라도 한 계단 한 계단씩 더 규모가 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게 된다. 같은 상황에 두 사람이 있다면 불안에 떨고만 있는 사람과 오늘에 집중하며 실력과 평판을 쌓아가는 사람의 미래는 확연히 다르다. 세상에 불안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먼저 생기지도 않은 미래의 불안을 오늘로 끌고 오지 않는 것, 그리고 미래가 불안할수록 오늘에 집중하는 것,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뿐이다. 긴 시간 실력이 쌓인 사람에게는 자신이 싫다고 해도 좋은 일이 알아서 따라온다. 가치. 어떤 것의 가치는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보석의 가치는 보석 전문가가 가장 잘 알고, 몸이 불편하면 의사가 가장 잘 알듯이 말이다. 우리는 가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참 아파하곤 한다. 쟤는 저럴 것 같다는 평범한 한마디에도 화가 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기도 한다. 나도 그럴 때가 있다. 몇 번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나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사실에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하지? 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가시질 않았다. 이런 경험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누구나 그런 적이 있고 누구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었을 것이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어떤 것의 가치를 판명할 때 우리는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간다.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겠다. 당신의 가치를 누군가 궁금해한다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고 많은 추억이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물어보면 된다. 또는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된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평가나 말에 전혀 휘둘릴 필요가 없다.
나의 가치를 알아보기엔 전문적 지식이 전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들의 말이 아프게 꽂히기는 한다. 나를 잘 모르면서 라는 마음이 바닥에 깔려 있고 그 억울함 때문에 더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건 확실하다. 당신의 진짜 가치를 아는 건 전문가들 뿐이니 지나가는 말을 너무 오래 기억하지 말자. 지나가는 말에 상처가 생겼다면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과 마음 편안한 시간을 가지면 된다. 오늘 이런 일도 있었다며 안주거리로 흘려보내면 그만이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말은 가치가 하나도 없는 말이다. 다시 일어나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떤 도움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다. 하지만 상황 자체를 바꾸고 이겨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라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게 좋은 말을 해주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말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꽃을 선물하는 노력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온다. 잠깐 괜찮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탓할 수는 없다.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막막하다면 잠시 웃을 수 있을 뿐 다시 어두워지기까지 몇 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럴 땐 그저 기다려주면 된다. 내 사람이 무너지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조금만 나아지면 전처럼 밝은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말이다. 내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일, 본인이 이겨내야 하는 일 앞에서 몇 분 못 가는 행복일지라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항상 내가 옆에 있다는 것만 알려주자. 고맙다고 말할 여유도 없는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는 힘이 될 테니까. 나중에 많이 괜찮아졌을 때 정말 너 없으면 이겨내지 못했을 거라는 말이 들려올 것이다. 시간 주기. 우리 모두가 너무나 보통인 사람인지라 자주 불안한 생각이 찾아오곤 해. 기분이 안 좋아지면서 걱정은 더 커지고 더 쉽게 지쳐버리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불안해 죽겠다 라는 마음보다 잘 될 거니까 걱정 마 라는 생각이 더 커질 때까지 맛있는 걸 먹는 것.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잔잔함이 있는 곳에서 느리게 산책하는 거야. 파도처럼 일렁이는 마음을 잠재우는 건 스스로에게 조금의 시간을 주는 것 뿐이다. 당신 삶의 모든 순간에 평온한 시간이 더 많아지길 바라며.